지금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그 추가 규제안 나왔잖아요. 예. 나는데 뭐 제가 볼 때는 그 별 큰 실효성은 없을 것 같아요. 예. 왜냐면은 뭐 기존에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돼 있었던 지역들도 그러니까 서울 전역이 원래 투기가열지구였잖아요. 예. 서울 전역이 투기가열지구에 그 중에 이제 뭐 강남 사구라던가 용산 성동 이런 데가 이제 투기 지역으로 또 같이 묶였었는데 이 중에 이제 뭐 동대문구라던가 종로, 중구 이런 쪽으로 이제 투기 지역으로 지금 지정을 이제 해 줄 예정이잖아요. 그죠? 예,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 줄 건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지는 게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지금 규제는 이게 투기가열지구에 대한 규제는 다 들어가 있는 거고 투기 지역으로 지정을 해봤자 뭐 주담대밖에 영향이 없는 거거든요. 이제 주담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만,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만 이제 뭐 가구당 한 건으로 그냥 제한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크게 뭐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다고 해서 과연 뭐 지금 흐름이 뭐 크게 끊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나오더라고요. 예, 투기 지역으로 지정해줬으니까 그 지역이 좋은 거 아니냐. 예, 제가 어젠가 창신동이나 종로에 한번 나가봤었거든요. 예, 그래서 보니까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더라고. 종로가 투기 지역 됐다고 좋아하세요. 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 그래서 투기 지역 되면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일단 대출이 안 되잖아요. 예, 대출이 안 되니까 좋은 거 아니시라고. 근데 뭐 투기 지역 됐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뭐 투기가열지구에서 투기 지역으로 지정되고 뭐 광명이라든가 이런 데 사실 워낙 뜨거웠어요. 예, 그러니까 광명 노타운이라던가 뭐 철산주공 쪽 있죠. 예, 그쪽은 투자자들 유입이 워낙 많았습니다.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광명이 이번에 지금 투기가열지구로 이제 지정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투기가열지구로, 근데 그냥 조정대상 지역이나 아닌 지역에서 투기가열지구로 지정되면 그거는 좀 타격이 커요. 예,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왜냐하면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이 되는 순간 우리가 조합원 지위양도도 안 되는 거고요. 예, 재건축이나 이제 재개발 아파트 같은 뭐 재건축이나 재개발, 그 다음에 이제 LTV도 확 꺾여버리는 거고요. 예, 그러면 타격이 커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광명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철산주공 사업속도 빠르잖아요. 지금 그쪽에 뭐 7단지라든가 8단지, 9단지, 뭐 4단지 저번에 일반 분양 들어갔었고, 사업 속도가 빨라요. 좀 관리처분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속도가 빠르다는 거는 리스크가 적어지는 거 아닙니까?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속도가 빨라졌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자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찌됐든 근데 이거를 너무 그 투기가열지구 지정 요건에 맞는 정량적으로 너무 이제 그 요건에 맞으니까 그냥 지정을 해줘버린 거죠. 여기 일부 사항들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그냥 지정을 해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지정한다는 건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이제 뭐 분당이라던가 이런 데 지정 안 됐잖아요. 그죠? 근데 분당 집값도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요건에만 해당이 안 되니까 그쪽은 또 지정 안 해줬어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면은 또 같이 또 서 계세요, 또. 예. 없으신가? 네. 여러분, 종로 쪽이나 저는 사실 중구 쪽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투기 지역하고 뭐 투기가열지구,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묶어준 이유가 저는 사실 이해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 다른 지역이 더 많이 올라버렸는데 그런 지역들은 최근에 그 3개월 요건에 빠진다고 해서 걔네들은 뭐 거론도 안 해놓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런 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어차피 이렇게 해봤자 효과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기가열지구에 투기가열에서 투기지역으로 묶어봤자 효과는 미미합니다, 사실은. 엄포용이라는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받을 수가 없어요,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근데 공급 아닙니까, 공급. 공급이 안 되니까 지금 주택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이 없다라는 거를 현 정부에서도 인정을 해줘야 돼요. 인정을 안 해놓고 공급량은 많다라고 하잖아요, 공급량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공급이 공급량이 어느 정도가 차야,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 어느 정도 올라와줘야 어느 정도 공급이 많다라고 치는 건데, 우리가 그런 거를 보통 주택 보급률이 한 105% 정도에서 106% 정도면은 주택에 대한 양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양이 충분한 거예요. 예, 105에서 106이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방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여기에다 충족을 해요.
그런데 수도권 지역하고요. 서울은요. 다 100 이하예요. 네, 서울은 97이에요. 97. 주택이 부족한 거예요. 주택이.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하면 주택을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주택에 대한 공급 대책 이번에 나오긴 했죠. 네, 뭐 수도권 뭐 신규 택지 개발해갖고 뭐 30만 호 더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30만 호도 좀 허수가 많은 게 이 기존에 우리가 그 신혼 희망타운이라던가 이런 것들 발표한 거 있죠. 예, 거기에다가 몇 개만 더 추가시킨 거예요. 예,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기존에 발표했던 택지에다가 플러스 몇 개만 더 알파시킨 거죠. 그러니까는 새롭게 30만 호가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새롭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30만 호 나오는 것 자체가 입지가 좋은 지역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는 수요자들이 갈 만한 지역들. 그러니까 여기가 구미가 땡겨서 아, 이쪽은 좋겠다. 그러니까 서울이랑도 가깝고 지하철도 가깝고 이쪽은 좋겠다 싶은 택지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대책이 나올 거는 나오겠죠. 근데 지금 나온 걸로는 사실 시장에 크게 영향을 못 미칩니다. 시장에.